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포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건 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한 6월 20일 날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면 업황이 가장 좋은 건 피해라. 가장 좋은 거 피해라. 그러니까 업황이 가장 좋으면, 근데 이야기를 했지만 업황이 가장 좋다는 거는 고평가를 뜻해요. 고평가. 그럼 이거는 고평가는 이미 비싸져 있는데 더 비싸져 있는 데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싸져 있는데 더 비싸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상승폭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안 좋을 때부터 이미 요만큼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이게 고평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 관점에서는 밸류상 이제 청산가치 비해서 이제 고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나야 고평가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지 불확실한 포지션이 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70% 이상은 청산을 하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까지 보유를 한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타고 6개월 1년 만에 막 이렇게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막 300% 100%에서 막 몇 개월 만에 이렇게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이 좋아서 사실 저평가를 묻어두는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먹을 거보다 실패 확률을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성공할 확률이 30%, 실패할 확률이 한 70%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리포트 같은 것도 보면, 기업 리포트는 업황이 좋은 것들이 기업 리포트를 보면 이게 업황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70% 정도 다뤄져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은 것들이 한 30% 다뤄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한 70%, 한 50% 이상은 돼요.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50% 미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단기. 근데 장기도 아니고 중기 장기로 봤을 때 6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종목들은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그때보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 있는 경우가 70% 이상이다.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6개월 이후를 보면 이거는 리포트들이 다 지금 업황이 좋은 것들만 다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자, 한국은 투자인식 자체가 단기에 머물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항상 실패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 포지션부터 바꿔야 돼요.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바뀌어야 돼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이런 포지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게 되면 한국 시장은 나중에 시장 자체가 고밸류에서 노는, 미국처럼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잠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업황이 가장 안 좋은 걸 좋아해요. 이렇게 업황이 가장 안 좋은데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이제 막 언급을 자꾸 했던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 예상보다 업황이 돌아서는 게 늦어가지고 지금 보면 주가가 아직도 못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이제 태양광.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였죠. 이때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뭐하고 하면서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근데 태양광은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이 보이다가 최근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서 업황이 좋을 때 이제 나눠 파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걸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건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거의 거꾸로일 때가 많을 거예요. 리포트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거꾸로라고. 자,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은 그럼 볼게요.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은 이유는 뭘까? 업황이 안 좋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LCD죠, LCD. LCD 업황이 중국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된 거야, 공급 과잉. 그러면서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은 뭐냐? OLED라는 거죠. 이게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뭐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흑전환하는 거예요. 흑자전환. 10년 동안 이 업황이 돌아서는 걸 위해서 미리 신산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좋았던 건 뭐예요? LCD죠. 기존에 이걸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도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게 기존에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중을 낮춰서 운영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70% 이상 운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LCD 비중을. 그리고 OLED 비중이 무슨 뭐 10%나 뭐 이렇게 해갖고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벌면 100을 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빠르게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타격을 받는 거고, 기업의 이제 이익 구조가 타격을 받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거고,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계를 더 맞아서 저평가가 확대된 거예요. 무역전쟁. 무역전쟁이 진행이 되면, 무역분쟁이 진행이 되면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IT,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제조업을 수출하는, 뭐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선반영해갖고 주가가 굉장히 낮은 밸류에 이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여기서 20%가 빠지건 50%가 빠지건 지금은 이제 리스크한 구간이 아닌 거예요.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LG 디스플레이가 망할 거냐 아닐 거냐, 그것만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먹을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LCD 부분에 이제 매출하고 순익 구조가 이제 OLED 쪽으로 얼마나 바뀌느냐, 이걸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고, OLED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로 OLED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 주가 밸류가 높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이 업황은 계속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미래에 계속 좋을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는 포지션까지 매집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냥 보유를 하고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 빠질 때마다 사서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희는 이제 매집을 트레이딩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수익금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스스로 구축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리포트 내용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OLED 밸류 체인 점검. 이건 이제 하나금융투자 김현수님 리포트였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이슈 정리. 저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 쪽이라, 휴대폰에 이게 OLED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 근데 지금 이제 지금보다 휴대폰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이거를 뭐 이거 화면을 OLED로 해갖고 화질 좋게 만들었다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만약에 휴대폰이 한다 그러면 이걸 살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더 올라가서 이제 제조단가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쪽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자,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볼게요. 최근 외신 보도 및 관련 밸류 체인 업체들 상황을 점검해보면 삼성전자는 2019년 2월 말 MWC에서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목표로 2018년 4분기 중 후방 부품 업체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리포트들이 막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았었어요. 종목들이. 자, 핵심 부품인 플렉서블 OLED 패널 역시 3분기, 4분기 중 패널 공급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첫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면적은 7.3인치가 유력하며 초기 수량은 50만 대 수준이 전망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인 내용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탑픽으로 뽑은 종목 코오롱 PI, 덕산 네오룩스, 삼성 SDI 요 정도가 이제 탑픽으로 이 리포트에서는 꼽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소재 업체가 접근이 유효하다. 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OLED 밸류체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소재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인다. OLED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아이폰 X 판매 부진으로 지난 6개월간 크게 하락했으나 2018년 하반기 아이폰 2개 모델 OLED 패널 탑재, 6월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신규 모델형 패널 생산 돌입,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소재 수요 증가를 감안을 하면 실적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모두 상향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개화 시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선택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뽑고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뭐 보면 전기차 쪽 이제 그쪽 모멘텀이 있어요. MLCC. 그래서 주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밸류가 그렇게 낮지를 않고요. 주가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SKC 코오롱 PI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도 100% 200%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을 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판단을 해보시고, 자, 수요 전망이 밝지 않으니 빠르게 비중이 늘지 않는 게 아닐까.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수요 전망이 저는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OLED 패널을 쓰면 현 시점에서 가격이 200만원 정도 될 거다 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요가 과연 받쳐줄 수가 있느냐. 지금도 보면 빠르게 중국의 시장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 쪽은.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중국 시장에 내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중국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한국, 미국은 수요가 줄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점유율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저가폰을 똑같이 만들어갖고 베껴갖고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휴대폰 시장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휴대폰에 관련된 업황들은 별로 좋게 보질 않아요. 이제 뭐 조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국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다 넘어가는 그런 관점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구간에 지금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금 사실 무역 분쟁이라 그래갖고 지금 미국이랑 막 보면 물매 맞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뭐 미국인가 유럽인가 어디 다이슨이가 청소기도 차이슨이라고 나왔잖아요. 똑같이 베꼈더만. 똑같이 베껴가지고 이제 짝퉁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기능은 똑같다. 기능성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되게 오래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갖다 쓰는 거를 지금 미국 산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벤치마킹이라 그러기엔 너무 도가 넘어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이 경제 개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아직은 이제 경제 같은 부분이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수에서만 가둬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방이 되게 되면, 개방이 돼야 된다고 전 세계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거의 이제 앞장서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휴대폰 화질은 더 이상 지금도 좋은데 올라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OLED 이제 뭐 이거는 화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휴대폰에서 뭐 기능적인 부분이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TV 같은 부분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 관련 쪽은 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자동차에 입혀지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거기에다만 쓰이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도 중소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이제 뭐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무슨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들어가겠죠. 건물 이제 외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입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이게 중소형 OLED고 대형 OLED고 이게 다 이게 폭발하겠죠. 이 시점이 있겠죠. 이게 몇 년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짧으면 3년에서 이제 뭐 길면은 한 5년. 이 안에 이 수요가 크게 폭발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때를 보고 이제 차분히 이제 매집을 해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려고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비중이 계좌 비중의 디스플레이 비중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좌 내에서 디스플레이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비중이. 근데 이거는 이제 3%에서 이제 한 10% 정도 이렇게 유동적으로 상황 봐갖고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매집을 이제 차곡차곡 1년이고 2년이고 해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폭발해버리면 이제 매집을 중단하는 거고, 가진 걸로 수익을 확대하는 거고,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튀는 구간을 잡아서 여기서 진입하겠다? 이런 건 욕심이에요. 이거는 운이 좋으면 잡힐 수도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걸 확실히 알면 장기적으로 쌀 때 매집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시장은 폴더블 스마트폰, A5 투자 등 단기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16억대 시장 패널 비중이 아직도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아이폰 OLED 모델 이제 8천만 대 플러스 갤럭시 S 4천만 대, 갤럭시 노트 1천만 대, 관련 소재 업체들이 침투 가능한 전방 수요 업사이드가 매우 크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권고를 한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제 휴대폰 판매량이 이 정도 되는 거죠. 총 하면 한 1억 한 3천만 대 되는데, 기술적인 혁신이 없이 이 OLED, 쉽게 말하면 화질만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OLED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고 하는 시점은 이제 자동차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동차에는 아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차로 넘어서는 시점, 디스플레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에서. 근데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차에서 운전을 안 하고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TV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TV는 이제 조그맣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붙인다든가, 무슨 우리 앉는 의자에 보면은 여러데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션 나오는 이런 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붙인다든가, 이런 내비게이션 나오는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붙이면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운전석. 이 운전석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보면은 핸들 있고 여기 이제 차가 이렇게 있고 뒷좌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지. 이게 보면 핸들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자동차가 이제 이 안에 내부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 요런 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화면을 보면서 뭐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차가 모델들이 다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자동차마다 다 붙여서 나올 테니까. 그때가 저는 포인트라고 보이고, 휴대폰 쪽에는 OLED가 이렇게 이렇게 채택이 돼서 증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포트를 볼 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확률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고가 폰에 이제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비싸도 만약에 사는 사람이 많아져 버린다 그러면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 기존 충성 고객이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뭐 8천만 대, 4천만 대, 1천만 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한 5천만 대 정도, 이제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200만원 올라가도 이 핸드폰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니까 채택이 빠르게 늘어나겠죠, 보급이.
그럼 부품주들이 날아가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휴대폰이 갤럭시 9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휴대폰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뭐 2년마다 보통 핸드폰을 바꾸는데 바꾸더라도 이 다음 모델로 바꾼다기보다 이제 앞으로는 좀 저가폰으로 해갖고 차라리 핸드폰을 좀 여러 개 두고 다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갤럭시 한 7부터는 별로 그렇게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기능적인 면에서 무언가 개발이 없으면 휴대폰은 이제 사양 산업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기능적인 무언가 혁신이 나오면 이제 다시 휴대폰 보급이 빨리 늘어나겠죠. 자동차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돼. 자동차가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건 뭐예요? 차를 바꿀 소비를 촉진시킬 만한 무언가 혁신적인 기능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 기업들에 다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혁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지금 이제 기능적인 면으로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유류비 절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나 이런 게 줄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유류비.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거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편의시설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고부가 가치인 거죠. 기능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저는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고, 휴대폰 사업은 이게 예를 들어서 2, 3년 안에 뭔가 기능적인 혁신이 나오면 이제 또 움직이겠지만, 기능적인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자동차처럼 그 혁신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왜냐면은 반도체라든가 이쪽 사업부가 굉장히 크잖아요. 반도체, 뭐 3D 낸드. 이쪽이 지금 보면은 다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수요가 줄어들든가 공급량이 늘어나든가 전 세계에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 구간이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갖고 치킨 게임을 진행하면은 삼성전자가 디램에서도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해서 이긴 거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버텼고 나머지는 다 망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가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말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3D 낸드도 이제 이게 나중에 4차 산업으로 가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이 증가하고 하면은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 맞아요. 그럼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느냐예요. 공급량을 만약에 확 늘려버리면 이게 제품 단가가 이제 이거 하락해서 이제 뭐 적자 구간도 오고 할 건데, 적자 구간이 오면 만들어내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기술력이 우월한 회사들은 다른 기업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제품 단가를 낮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싸게. 그럼 딴 데는 적자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 장기화되면 다른 기업들은 다 망한다고. 계속 적자 보는 기업들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하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망하는 구간이 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때 버텨내가지고 4차 산업 호황을 누릴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애매하다, 지금은. 왜? 지금 이미 최대 호황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으로 덤벼드는 데가 굉장히 많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제 그 코오롱 PI, 이녹스 첨단 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코오롱 인더 SKC, 덕산 네오룩스, 삼성 SDI. 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코오롱 PI나 삼성 SDI는 좀 자리가 높긴 해요,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것도 지금 고평가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합니다. 제 구간에는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죠.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보면은 이 OLED 쪽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MLCC나
이제 전기차 관련 쪽에도 다 좀 포트폴리오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종목 같은 부분은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시기 바래요. SKC 코오롱 PI는 이때 당시랑은 지금 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는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5,000원에 보였으면 뭐 한 3만원에 절반 팔아놓고, 그럼 원금 빼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좀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비중은 보유하고 가겠죠.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진입해서 위로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는 거야. 이거 위로 여기서 가봐야 이제 100% 200%인데 15,000원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 이제 100% 가면은 이건 이제 1000%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15,000원 만원 구간에서 보유를 했으면. 근데 지금 구간에서 가봐야 먹어봐야 100%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200% 나오면 만원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이거 2000% 나오는 거니까, 요 구간에 산 사람들은 이거 뭐 보유할 만 하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진입해서 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이 정도 자리 오면은 일정금 한 50% 놔두고 이제 파는 자리예요. 아니면 일정금 놔두고 팔든가. 그래야 자리가 좀 부담스럽고, 이제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뻗어나간다고 보면 되니까, 이건 이제 기술적인 대응만 가능하고, 이제 뭐 밸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때랑 다르게 지금은 보니까 슈팅이 좀 더 나와 있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왔죠. 슈팅이 한 번 더 나왔는데, 고점을 돌파하려는 구간을 보면은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PBR 500, PBR 500 일단 비싸고, 자산가치 비해서는 되게 비싸고, 시총 보면 시총 1조 4천억인데 시총 1조 4천억인데 버는 거 보면 이제 400억. 1조 4천억이 못해도 한 2천억은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후에 잡혀있는 게 지금 700억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내봐야 1000억 이상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밸류에서 이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저는 제 기준에는 되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SKC 코오롱 PI는 그래서 내 기준에는 매력이 없다. 난 이런 종목에는 투자 안 한다. 장기 편입은 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덕산 네오룩스, 요거는 자리 측면에는 좋아요. 기업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해가지고 봐서 이거 투자해보겠다 하는 사람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도 좀 바닥을 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보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터졌잖아요. 이 구간이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래량 바닥을 겨갖고 여기 좀 기는 기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한번 체크가 돼야 이제 되돌리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긴 해요. 이런 자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자리.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면은 거의 뭐 먹어 있잖아요. 13,000원에서 35,000원까지가 100% 이상 나왔잖아. 저는 항상 기준으로 볼 때 100% 이상, 그리고 싼 자리,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보면 이 종목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비싸죠.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밸류가 비싼데 그럼 실적을 한번 봐야지. 시총이 3,600억 정도에 이제 돈을 벌면 이제 3년에 보면 270억. 당기 순이익 한 270억. 그럼 PER로 보면은 대충 한 11배, 12배 되는 거잖아. 별로네.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가치 평가를 해보면 기술적인 자리는 좋아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다 보여진다는 거고요.
삼성 SDI. 요것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애매하죠. 이게 항상 보면 이렇게 그냥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해서 보세요. 그래갖고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밑에 있을 때만 담으면 어지간하면 좋은 자리 와요. 한 1, 2년 쥐고 있으면 한 3년 정도 파동이 나온다고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좀 이런 구간에 좀 사서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 잡고 한 1, 2년 쉰 것들,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세요. 미래 업황을 미리 판단을 해서.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 구간 볼게요. 자리는 지금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추세로 보면은, 딱 보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죠. 여기를 이제 한번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뻗어버린다고.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도 이제 한번 체크해보면 버블이 키워가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기 전에 눌림이 나오면 좀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삼성 SDI도 보면 지금 좀 점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전 좀 액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목들은 요런 추세선 이렇게 그려놓고 가면은 이제 위로 갈 자리는 많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기업 가치를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가치상으로도 좀 애매하긴 해. 요 종목은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삼성 SDI는. 그쵸? 그래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 뭐 한 1, 200%는 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면은 15조 정도 되죠. 15조 정도 되는데, 그럼 1조 5천억 정도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한 2, 3년 후에 보면은 PBR, PER 한 10배 구간 좀 못하게 나오고, 이게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 몇 번 터져버리면 요 종목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죠. 삼성 SDI는. 그래서 2016년도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는데 이런 자리는 안 줬죠. 지금 보면 이런 종목들은 보면 뭐 이렇게 완만하게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지지받고 버블을 확대하면서 슈팅이 쫙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변곡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아예 눌려주면 땡큐다. 그래서 삼성 SDI 정도는 장기 편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밸류상도 그렇고. 나머지 아까 그 두 종목들은 내 기준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30% 50% 빠져주면 완전 땡큐인데, 빠져줄지 안 빠져줄지 모르겠다. 덕산 네오룩스나 SKH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내 기준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보면은 뭐 폴더블 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휴대폰 관련 쪽 디스플레이 이제 리포트였어요. 근데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자, 코멘트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해가야 되는 포지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뭔가 성과가 나오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적으로만 한번 보면 너무 과하게 빠지긴 했죠. 요거를 보면 지금이 보면 2011년도 이때가 거의 뭐 적자 마이너스 해갖고 제일 실적이 안 좋아졌을 텐데, 이때가 PBR이 0.6배였어요. 2011년도 이때가 이제 보면 2011년도가 PBR이 0.6배 수준이었어요. PBR이 0.6배 수준. 이때 막 적자 보내고 할 때가 그때도 이제 한 보통 보면 대충 2만원 구간이었는데 100% 구간은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은 PBR이 0.4배 수준이죠. 2018년 PBR 0.4배 0.5배. 그럼 그때보다 이제 더 낮아져 있는데, 그럼 그때보다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봤을 때, 자 보겠습니다. 보면 되지 뭐. 다 2011년도 연간으로 보면 2011년도가 안 나오네. 이거 늘릴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와, 2011년도가 안 나온다. 아무튼간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흑자 전환하고, 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2019년까지 2018년도에 이게 흑자 전환 시점을 보면 되겠죠. 3분기 4분기가 계속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멘트가 터졌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흑자가 줄어드는 기조하고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시점하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포지션을 봐야 돼요. 흑자 전환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만약 19년 1분기에 된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가 가장 저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시총이 7조밖에 안 돼요. 그럼 7천억만 벌면 된단 말이에요, 대충. 그쵸? 연간 추정치로 보면은 2020년, 2021년에는 한 7천억 이상은 벌겠네. 그럼 주가가 밸류상으로 보면 지금 자리에서 한 더블 하나 나온다고. 이제 더블에서 따따블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3년, 5년 보고 가면, LG 디스플레이는 한 3년, 5년 보고 가면, 거래량도 보면은, 이 구간에 이렇게 매집된 구간을 보면 거래량이 줄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중국에 있는 광저우, 중국 무슨 뭐 광저우인가 뭐 어디 공장 신설. 그러면 지금 이제 OLED가 지금 생산량이 월 7조. 근데 이 생산량이 월 14조로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 이 중공회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이걸 이제 포인터로 좀 이제 찾아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중국에다 그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자금을 집행할 거냐. 제일 좋은 그림은 LG전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LG전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제 따로 유상증자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유상증자 많이 해준다 그러면 한 지금 자리에서 한 20-30% 더 빠질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과거에 보면 OLED 뭐 그거 해서 27,000원 밑에서는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담아도 된다 하고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뭐 27,000원에서 30% 40% 가까이 빠진 구간이죠. 이번에 뭐 이렇게 빠졌으니까 제가 이제 뭐 진입해도 된다는 포지션은 여기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걸 이제 매집 관점으로 대응을 한 다음에 진짜 뭔가 이제 뭐 개선되는 확실한 뭔가가 보여지면 일단 반등 구간은 한 27,000원에서 30,000원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흔들면서 바로 이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한 2-3년은 쉬었다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럼 그 구간이 좋은 매집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2-3년 이 종목을 매집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랑 딱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쫙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탁 투매를 딱 맞았을 때가 2008년도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저는 이때랑 포지션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때랑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그거 되면서 이제 막 투매 나와갖고 이렇게 팍 무너졌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한 요정도 구간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알겠죠. 차트 모양은 다른데 이게 보면 추세선도 이게 보면 이런 종목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파를 해놓고 마지막 골파기 요 구간 지나가면 쫙 이렇게 뻗어버릴 수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변동 움직임은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과하게 빠졌다는 거죠. 물량이 털릴 거는 다 털린 것 같고,
그래서 잘 매집해서 끌고 가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한 내년부터는 움직이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가 매집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코멘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매집해야 될 종목과 지금 당장 움직일 종목들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오픈할 수는 없고요. 우리 회원분들하고 포지션을 취해놓고 제가 돈도 많이 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내용들이니까. 자, 이제 디스플레이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지금 관련주들이 뽑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 SDI 정도는 좋아 보인다. 나머지는 참 애매하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방은 열려있는 폭이 작아서 한 30% 40%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하방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는 굉장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참 2016년도 이럴 때 잡았으면 참 좋았는데 10만원대 뭐 이럴 때. 지금 구간은 변곡 구간이에요. 위 아래 다 열려있는데 아래보다 윗방향이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간 리포트는 보지 않을게요. 보니까 너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만 많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이번 주에 내내 이제 그 얘기만 한 것 같으니까 그 리포트보다는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좀 제작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시장이 일단 단기 바닥은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또 무언가 이제 돌바락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폭락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금융위기를 지금 위치에서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리스크가 확대돼도 별 의미가 없다 하는데 이제 지수 반등이 2350에서 이제 한 2400포인트 2500포인트 이 구간 가면 이거는 이제 비중을 조금 조절한다든가 포트를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가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언제든지 저는 이제 100%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가 이제 한 2250포인트 되는데 2250포인트 금방인데 뭐 하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0% 20% 열어두고 지수가 마이너스 10% 20% 열리면은 계좌는 한 좀 관리 안 된 사람들은 마이너스 30%에서 50% 빠질 거예요. 관리된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 하방 열어두고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채워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좌는 이제 뭐 이번에 투매 두들겨 맞은 거 한 7, 8월이면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9월달부터 또 이제 수익이 빠르게 확대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장이 좋을 때 좀 이제 수익을 챙겨서 현금을 만들어 두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항상 반복해서 이제 취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꾸준하게 이제 계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할게요.